조용한 밤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문득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배움에서 멀어집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말이 예전처럼 편하게 들리지 않고 괜히 거리를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마음이 어느새 조금 단단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밤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에도 시대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검의 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편안하게, 더 유연하게 살아도 된다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외로운 시간을 오래 견디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싸움 속에서 승리를 거두면서도 늘 사람과의 거리, 세상과의 거리를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에 남긴 이 말에는 억지나 힘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스승일까요? 그 이유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자라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은 늘어납니다.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지나온 시간도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순간, 가르침을 받는 것을 피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고립됩니다. 젊은 사람의 말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굳어짐이 반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든 하나쯤은 배울 수 있다는 열어둔 마음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위아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림만 있을 뿐입니다. 전철 안에서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사람의 모습에서 아무렇지 않게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을 말이 지금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배움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끝까지 배우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날카로움 대신 고요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억지로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배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오늘부터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모두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배움이 마음을 늙지 않게 합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이 말은 몸의 나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고 덜 지치며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 사실을 껌이 아니라 말로 남겼습니다. 지금 사람 관계에 지쳐 있다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세상은 이미 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귀를 닫으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귀를 열면 세상은 조용히 넓어집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이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사시는 젊은 시절 수많은 결투를 치렀습니다. 60번이 넘는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검을 내려놓고 동굴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습니다. 검으로는 이길 수 있었지만 검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게서, 침묵에게서, 혼자 있는 시간에게서. 무사시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1000가지 나를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 하고 10,000가지 나를 연습하는 것을 연이라 한다. 1000일을 수련하는 것을 단련이라 하고 10,000일을 수련하는 것을 단련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검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1000일, 10,000일을 거듭한다는 것은 꾸준히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사시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대표작인 오륜서를 썼습니다. 검의 이치를 글로 남긴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검보다 더 깊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는 평생 배웠고 그 배움을 글로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중년에 배움을 멈췄다면 오륜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늙어서도 계속 배웠기에 그 지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무사시에게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검술의 대가였을까요? 유명한 승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해진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검을 익혔고 혼자서 싸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의 스승이었으니까요. 상대의 칼날에서 배웠고 패배한 상대의 표정에서 배웠고 산의 고요함에서 배웠고 물의 흐름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승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스승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주한 햇살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저녁에 부는 바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음악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됩니다. 배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곧게 가져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마음이 곧다는 건 편견 없이 본다는 뜻입니다. 전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않고 배경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판단이 빨라집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빠른 판단이 때로는 배움을 막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그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초심이란 처음 배울 때의 마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고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말이 생기고 새로운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배우면 됩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거부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지, 무엇이 편리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그 하나가 배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말을 쓰는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배움입니다.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세대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무사시는 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상대의 칼날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급한 사람의 칼은 급하고, 두려운 사람의 칼은 흔들리고, 자신 있는 사람의 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듣지 않게 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듣게 됩니다. 무사시는 강했지만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살에도 배울 수 있고 90살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무사시는 60이 넘어 동굴에 들어갔을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요함에서 배웠고, 어둠에서 배웠고, 혼자 있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가 만약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겠느냐고 생각했다면 오륜선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모습, 새로운 것에 귀 기울이는 모습, 젊은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무사시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은 겸손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울 수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배움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무사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의 대가였지만 끝까지 학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가가 되는 동시에 인생의 학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나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친절하게 응대한 직원에게서 배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에게서 배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에서, 창밖고 본 풍경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배워도 1년이면 36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면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내일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배워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하루는 충만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의 하루는 공허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와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말을 걸고 바람이 가르침을 주고 새소리가 위로를 줍니다. 사람이 없어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서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불편한 관계의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의 사람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무사시는 적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상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검술에서, 전략에서, 심지어 실수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관계에서도, 실패한 경험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승입니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라. 눈으로 보면 겉모습만 보입니다. 젊은 사람은 어리다고 보이고 가난한 사람은 보잘것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보면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순수함을 보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강인함을 봅니다.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됩니다. 무사시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싸움으로 살아남았고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고독에서 배우고 외로움에서 배우고 고통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함께한 시간의 가치를 배우고 외로움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은 삶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학교가 끝났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배움은 계속됩니다. 무사시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후세에 전할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죽음에게서도 배우려 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마지막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사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배움의 역설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압니다. 무사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검술의 최고수였지만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사시의 말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겠다고 마음먹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서 하나, 오늘 본 풍경에서 하나, 오늘 겪은 일에서 하나. 하나씩만 배우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둘째, 판단을 늦추세요.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빨리 정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저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 판단을 늦추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셋째, 질문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들은 기꺼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물어봐 줘서 고마워할 겁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한 번쯤 해보세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고, 읽지 않은 책을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같은 식당, 같은 메뉴, 같은 길.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배움을 줍니다. 다섯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잘못했다면 인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무사시도 실수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만했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침묵을 연습하세요.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무사시는 침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시간에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세요.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선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힘든 사람도 다 선물입니다. 배울 기회를 주는 선물입니다.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다.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덟째, 기록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매일 한 줄씩 적으세요. 오늘 나는 이것을 배웠다. 그게 쌓이면 당신만의 지혜의 책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됩니다. 무사시도 기록했습니다. 오륜서는 그가 평생 배운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오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홉째, 젊은 사람과 대화하세요.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가가세요.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식.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사시는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젊음의 열정, 순수한 호기심, 두려움 없는 도전. 그것들을 보며 무사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또 배웠습니다. 열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자연 속에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자연은 무위의 스승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법을 자연이 보여줍니다. 무사시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의 흐름에서 검의 움직임을 배웠고 바위의 단단함에서 마음의 중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자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주 나가 보세요. 걷기만 해도 됩니다.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배움이 찾아옵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10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이 말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내일 또 한 걸음, 모레 또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하나 배우고, 모레 하나 배우면 1년 후에는 36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면서 만들어집니다. 무사시도 하루아침에 검술의 대가가 된 게 아닙니다. 매일 연습하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배우면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배움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루하루.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하고, 편견에서 자유롭게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굳어집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굳어집니다. 그게 불편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배우면 굳어진 것이 풀립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무사시는 검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상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검이 아니라 배움에서 왔습니다. 배움을 통해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삶과 죽음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옛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우면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되면 좁은 세계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배움이 주는 자유입니다. 무사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천이다. 나이가 들면 집착이 생깁니다. 내 방식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게 고통을 만듭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하고,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배우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사시는 검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평화를 얻었습니다. 검에 집착하는 동안은 늘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길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검을 내려놓고 배움에 집중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기거나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고,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배우세요. 배우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배운다는 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게 무사시가 말한 무심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가득 찹니다. 경험으로, 생각으로, 고집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집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무사시는 동굴에서 혼자 지낼 때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싸움, 죽인 사람들, 후회, 두려움. 하지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생각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의 이치가 아니라 삶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변합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평온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배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모순처럼 들립니다. 천천히 가는데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하고 다시 해야 하고 결국 더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면 한 번에 되고 결국 더 빨리 도착합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많이 배우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제대로 배우세요. 하루에 10가지를 대충 배우는 것보다 하루에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게 쌓이면 진짜 지혜가 됩니다. 무사시는 평생 검을 연습했지만 매일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늘어도 기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검술은 단순하면서도 완벽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검술이었습니다. 우리의 배움도 그래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어려운 걸 배우려 하기 전에 쉬운 걸 제대로 배우세요. 인사 잘하기, 감사 표현하기, 경청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다른 건 저절로 따라옵니다. 무사시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독행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21가지 가르침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후회하지 말라.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배우세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둘,
자신을 버리지 말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셋. 욕심을 부리지 말라. 많이 가지려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넷. 몸은 편안함을 구하지 말라. 너무 편한 것만 찾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가끔은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다섯.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세요. 여섯. 모든 일에 무심하라. 집착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일곱.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덟. 도를 벗어나지 말라. 바른 길을 가세요. 지름길이 보여도 정도를 따르세요. 이 가르침들은 무사시가 평생 배운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무사시는 알고 있는 걸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달라집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삶으로 살아가세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만난 사람에게서 하나를 배우고, 오늘 겪은 일에서 하나를 깨닫고, 오늘 본 것에서 하나를 얻으세요. 그게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사시는 60살이 넘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무사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강함은 힘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것.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 자유는 소유에서가 아니라 놓아줌에서 나온다는 것. 평화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무사시는 평생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 속에 그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조용한 시간에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배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존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천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무사시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살기 위해 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즐기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조각을 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배우지 마세요. 기쁨 때문에 배우세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세요.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을 맞이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세요. 그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세요.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당신의 삶은 배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무사시는 혼자 걸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동반자였으니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스승이고 친구이고 동반자니까요. 오늘 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한 밤에 조용한 말 한 줄.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배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젊고 유연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사시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